증문즉설 채널은 구독자 수는 말할 것도 없고 조회수도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을 넘어가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12년 전부터 업로드 되다 보니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직장생활, 인간관계 등으로 주제가 너무 다양해 나에게 딱 필요한 내용만 찾아 듣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오늘은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행복만 집중적으로 봐봅시다. 장담하고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고 흡수한다면 신봉사 눈 뜨듯 행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법륜 스님의 행복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시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고,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자식 때문에 괴로워한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벌기는커녕 빚만 떠안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지금 사는 모습이 딱 이 수준이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한다. 그렇게 양극단을 오락가락해서는 괴로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 삶은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이다.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다. 하지만 대다수는 내가 생각으로 그려놓은 자아상을 움켜쥐고 고집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자기 규정은 다 허상이다. 내가 그려놓은 자아상이 강하면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게 된다. 허위의식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자신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니 자신이 초라하게 보여 위축된다. 우리는 모두 풀 같고 개미 같은 존재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탁 깨달아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된다. 연애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만 낳으며 만사 형통으로 꽃길 펼쳐질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인생이 절대로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죠. 이러한 진실을 평생에 걸쳐 온몸으로 경험해왔으면서도 여전히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오만 세상 일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죽도록 애를 쓰다 보니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불덩어리를 들고 뜨겁다고 고함을 친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 뜨거우면 내려놓으십시오. 이때 불덩이를 쥔 사람이 되묻는다.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것일까? 말로는 놓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놓고 싶지 않은 것이다.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것이 아니라 놓기 싫어서 갖고 싶어서 안 놓는 것뿐이다. 손이 타들어가는데도 집착을 못 버리고 아우성 치면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만 방법을 알려달라고 한다. 이럴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묻는다. 그냥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남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니 해결이 안 난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줄 알면 그냥 놓아버려야 한다. 물론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움켜쥐고 괴로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괴로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집착할 때만 잠시 괴로울 뿐 그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지혜로운 사람이다. 본인은 바뀔 생각도 없으면서 바깥만 쳐다보며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있으니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길은 두 가지입니다. 손 안에 불덩이가 뜨겁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당장 내려놓거나, 아니면 손이 다 타버려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른 채 죽을 때까지 불덩이를 안고 살아가거나. 사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확한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문제의 근본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인기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성공한 인생이라 여긴다. 그래야 기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사회 공헌 사업도 크게 할 수 있으며 역사에 기록될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문제는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면 누군가는 나보다 더 적게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성공이 빛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소유하는 재화의 양이 크면 클수록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빈곤한 사람들이 늘어난다. 특히나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딛고 올라서야 하는 구조다. 내 성공에는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실패가 뒤따른다.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두 함께 성공하는 방법은 없다. 누군가 정상에 오르려면 다른 누군가는 경쟁에서 밀려나 꼭대기를 떠받치는 신세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과보를 받게 된다. 내가 오늘 경쟁자를 밟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그에게 밟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라도 남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비록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경쟁에서 이기면서도 타인을 억누르지 않고 경쟁에 지면서도 패배감 없이 사는 길은 삶의 목표를 1등이 아니라 2등에 두는 것이다. 이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 누구와 사회생활을 해도 긴장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삶의 이치를 안다면 출세는 출세대로 하고 인생은 인생대로 편하고 돈은 돈대로 벌 수 있다.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 낼 수 있다면 타인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괴롭지가 않다. 무슨 일을 하며 살든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구성원들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당연히 남보다 잘 나가는 게 진정한 성공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매번 본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 마음 수행이나 하라고 하는데 내 불행 위에 본인 행복 싸움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놈들부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느냐? 충분히 의문 가질 만한 사항이고 이에 대해 법륜스님이 뭐라고 답변하실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내용 바로 이어가 봅시다. 나는 몇 년간 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었다. 나부터 변하면 결국 그것이 모여 세상이 바뀐다는 논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당장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희생되는 사람이 생기며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잘못된 세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개인만 반성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는 살아야 한다. 부당한 현실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끊임없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금방 뜯어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선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 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남 탓, 환경 탓만 하지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남편이 술을 덜 먹고 아내가 바가지를 안 긁고 세상이 바뀌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푸념한다고 세상이 척척 변해주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뀐다. 매년 1월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늘 겪는 일이다. 불편한 트럭을 타면 언제 또 이런 걸 타보겠나 하며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걸 타느냐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똑같은 사람도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기도 한다.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음이 심한 지역에 있을 때와 공기 좋고 물 맑은 자연에 있을 때 기분은 사뭇 다르다. 농사가 잘 되려면 씨앗이 좋아야 하지만 밭도 좋아야 한다. 씨앗은 개인이고 밭은 우리 사회다. 개인 수행은 좋은 씨앗을 만드는 것과 같고 밭을 가꾸는 것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다.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에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행복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삶의 자세와 주변 환경이 어떤가 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려서 온다. 행복이 오랫동안 꽃을 피우려면 개인이라는 씨앗과 사회라는 밭이 모두 건강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 복지사회를 만드는 것은 내 행복과 별개가 아니다. 씨앗과 밭 모두 중요합니다. 씨앗 상태가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밭에서도 꽃을 피우지 못할 테니 개인 수행이 중요하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씨앗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개판이면 꽃을 피우기가 훨씬 힘든 것도 사실이죠. 뭐 하나 그냥 넘어갈 거 없이 개인 마음가짐과 사회 시스템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요즘 같은 상황에 심지어 사회 발전까지 힘써야 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현실에 발붙이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좋은데 상대에게 손해인 것은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상대한테 좋은데 내가 희생하면 내가 오래 참지 못한다. 따라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만이 이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다. 기억할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일이 보람차고 재미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다. 그래야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하면 성공해서 좋고 설사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일하는 동안 즐거웠으니 그 또한 괜찮다. 좋은 일을 한다고 위대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다. 가볍게 생각해야 결과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남을 위하는 마음을 이타심이라고 무조건 좋게 평가하지만 남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반드시 보상 심리가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희생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너를 돕는 것이 나한테 좋다는 마음가짐이다. 이것을 자리이타라고 부른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리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꽃은 벌에게 꿀을 주고 벌은 꽃가루를 옮겨 꽃이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희생이라는 생각 없이 남을 돕는 게 나에게도 좋을 때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가게 된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일단 넣어둡시다. 다들 내 코가 석자인데 그 말이 와닿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도 안 될 소리죠.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 길도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률 스님이 최종 솔루션으로 자리이탈을 말씀하십니다. 꽃과 벌의 관계처럼 나에게 좋은 삶이 너에게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내 삶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여행이 되었든 자기 개발이 되었든 수행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일단 내 삶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말이죠. 그래야 자리 후 이타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행 조건이 있는 것이죠.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스님 말씀 종종 들으시는 분들도 이 책은 한 번쯤 참고하셔서 행복에 대한 여러 개념 말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